네, 안녕하세요. 김한용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80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현대차에서 R&D 모터쇼를 하면서 길목에 GV80을 캐리어에 올려놓은 모습을 그대로 그냥 방치했죠. 일부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지켜보고 좀 사전에 약간 티징이라도 좀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어쨌든 그날 수백 명의 인원들이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어깨미남인 저도 한 장 찍었습니다. 영상도 찍었는데 그날 뭐라고 했는지 저도 잘 기억나지 않으니까 한번 볼까요? GV80이 여기 있네요. 그릴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하고 그릴이 흰색으로 저렇게 이거는 그릴이 아직 도장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 거죠. 나중에 크롬 도장이 되면 여기 이렇게 크롬 도장 맥기칠 맥기 아니에요. 맥기 아닙니다. 크롬 도장입니다. 도장칠 나중에 합니다. 헤드램프가 위아래 두 개로 갈라진 것도 여기 눈이 보이네요. 지금 이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차에서 나는 엔진 소리가 아닙니다. 이 차가 실려있는 견인차, 이 캐리어 차량의 엔진 소리예요. 시동이 걸려 있었거든요. 에어댐도 이런 식으로 생기고 미쉐린 테스트 타이어라서 아무 로고도 제대로 찍혀있지 않은 미쉐린 테스트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아직 테스트가 완성 단계는 아니고 초기 상황이라서 이런 것 같은데, 여기 앞바퀴 한쪽을 보니까 알루미늄을 기반으로 하는 WC본이네요. 사실 이 정도 차급되는 SUV 치고는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서스펜션에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합니다. GV80 에어 서스펜션이 살짝 보이고요. 이번에 내놓은 신형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인데요. 독특한 점이 있어요. 버튼을 눌러서 위아래로 움직인다, 문을 열면 아래로 내려와서 조금 타기 쉽게 해준다, 이런 것들은 당연하고요. 카메라와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차체를 오르내리게 합니다. 예를 들면 오프로드에서는 자동으로 높여주고 고속도로에선 자동으로 낮춰주는 거죠. 서스펜션의 강도도 내비게이션에서 과속 방지턱이 나오기 전에는 부드럽게, 커브길이 나오기 전에는 단단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포르쉐나 아우디가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을 갖고는 있는데, 이걸 크루즈 컨트롤 아닌 상황에서 사용한다는 점은 아주 훌륭합니다. 무엇보다 기발한 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가면 알아서 차체를 낮춰주는 기능입니다. SUV 특성상 어린이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차체를 낮춰줘서 더 잘 보이게 해주고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보행자가 차체 아래로 끼어드는 것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테일파이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테일파이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연비 그리고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그런 테일파이프 형태입니다. 나중에 실험실에 가져가서 여기다 고무로 된 호수 같은 걸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에 배기가스가 어떤 게 나오는지, 이산화탄소의 양을 분석해서 연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분석하게 됩니다. 원래의 테일파이프는 이거랑 비슷하지도 않죠. 여기 주변에 보면 오각형 방패 모양이잖아요. 범퍼 일체형이 됩니다. 잠깐, 서스펜션이 이거 알루미늄이 아니라 고강도 주철 서스펜션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마도 차체 무게가 상대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죠. 뭐야, 이렇게 끝이에요? 사실 이거 찍을 때는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 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찍고 그냥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좀 아쉽네요. 해외 스파이샷으로 실내도 한번 볼까요? 여기 묘하게 생긴 부분이 있죠? 기어 노브 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기어는 아니고요. 커맨드 다이얼 같은 겁니다. 원래 제네시스 G80 이상은 다 다이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이얼에 터치패드를 결합한 걸로 보입니다. 요즘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중국 시장에 팔아야 하는데 중국 한자를 입력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다만 보통은 다이얼이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오목하게 만들어진 점이 독특하네요. 제네시스 GV80은 울산 제2공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연간 5만 대만 생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차 가격이 무려 6천만 원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팰리세이드보다 2천만 원 정도 비싸게 될 거라서 판매가 결코 수월치 않을 겁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같은 기존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GL이나 X5 같은 SUV들이 요즘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거든요. 그 잘 나가던 포르쉐 카이엔만 해도 이제 동생 마칸에 비해서 훨씬 적게 팔리는 걸 보면 GV80이 들어가야 하는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 시장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GV80의 파워트레인은 가솔린 세타3 2.5L 터보, 람다 3.5L 터보가 장착됩니다. 둘 다 너무나 기대되는 신엔진이에요. 여기에 더 기대되는 엔진이 들어갑니다. 3.0L 직렬 6기통 엔진, 신 R엔진을 집어넣습니다. 6기통이라고 하니까 현재 사용되는 3.0L S엔진을 개조하게 될 거다 라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2.0L R엔진에 2개 기통을 더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V6로 만드는 게 훨씬 부피도 덜 차지하고 무게도 가볍고 엔진룸 설계도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었잖아요. 직렬 6기통은 더 조용하고 부드럽다는 장점이 있는데 나중에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따로 올려보겠습니다. 물론 직렬 6기통 엔진하고 변속기를 전륜구동에 넣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3.0L 엔진은 제네시스 브랜드와 기아차 후륜구동 모델에만 사용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팰리세이드나 텔루라이드 3.0 디젤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다음 달이면 GV80의 P1 11월에는 양산이 시작되고요. 국내는 11월이나 12월에 고객 인도가 시작될 텐데 G80이 올해 나오지 않게 됐으니까 연말 수요를 고려하면 부랴부랴 이 차 판매를 조금 앞당기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차 놀랍게도 유럽 판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 2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자마자 배에 실어서 유럽에 보내서 바로 팔겠다는 얘기로 보여요. 이 GV80, G70 등을 가지고 가서 유럽의 제네시스 브랜드 자체를 제대로 론칭해 본다는 겁니다. 좀 무모한 계획 같기도 하고 필요한 도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유럽에서는 고급 세단은 무조건 독일, 럭셔리는 무조건 영국, 슈퍼 스포츠카는 무조건 이태리, 이런 식으로 등식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렉서스니 캐딜락이니 다른 대륙의 새 프리미엄 브랜드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SUV는 아직 절대 강자가 없으니까 해볼만 하다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GV80 어차피 많이 팔리지도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 차로 SUV 시장에 도전을 시작하는 건 아마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인 걸로 보입니다. 최고급인 차를 먼저 보여주고 볼륨 모델은 그보다 한 단계 작은 차로 하겠다는 거겠죠. 현대차는 GV70을 내년 10월에 판매하는데 11만 3천 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SUV 치고 이 정도 팔리는 차는 거의 없는데 아마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1등 하는 게 목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네시스 브랜드가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GV80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 GV70도 이제 내년에 나와야 되죠. 그리고 JW, JE 이런 차들도 나와야 됩니다. 지금 크로스오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포지셔닝 돼 있어요. 제네시스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엄청나게 바쁠 것 같은데 여기 현대차, 기아차까지 다 해야 되니까 정말 걱정도 되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계 시장에서 제네시스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GV80의 성공적인 론칭일 텐데요. 부디 이 차를 잘 론칭하고 잘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